안녕하세요. 재테크 관련 정보를 요점 정리하는 머니노트입니다. 요즘 환율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원래 초만 하더라도 환율이 1,100원대였는데 오늘 녹화 당일 기준으로 환율이 1,319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환율이 1,400원대였는데 이 정도면 많이 내린 거 아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10년간의 평균 환율인 1,147원을 보면 지금도 고환율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하튼 이렇게 고환율 시기에는 환전을 해서 미국 시장에 투자하기가 망설여지시죠? 지금 자칫 무리하게 환전을 해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했다가 나중에 환율이 1,147원으로 다시 내려간다면 원화 기준으로 봤을 때 앉은 자리에서 10% 이상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투자에 대해 다양한 관점으로 고려해보는 게 중요한데요. 오늘은 이런 고환율 시기에도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같이 고환율 시기에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 주식에 투자를 한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기업을 매수하려고 한다면 먼저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환전을 해야겠죠. 이때 외국인들의 입장에선 달러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원화를 보다 더 많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외국인 입장에선 그 돈을 가지고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나 배당을 잘 주는 기업 등 조금이라도 더 안정적인 기업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한국은 아직 주식시장에서 신흥국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운 시기엔 더더욱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정리해보자면 요즘과 같은 고환율 시기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달러를 들고 한국 주식시장에 들어오기 좋은 타이밍인데요. 앞으로 금리 상승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아가고 전체 주가가 바닥을 형성하기 시작한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국내 시장으로 더 몰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기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미리미리 국내에서 배당을 잘 주는 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여 경제가 안정을 되찾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으로 눈을 돌릴 때 그들과 함께 주가 상승을 노려봐야 합니다. 오늘은 여러 기업 중 보다 더 주주 친화적인 기업이라 볼 수 있는 분기 배당을 주는 기업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날이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증시에도 기나긴 약세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과감한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투자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분기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이 8개 정도밖에 없었는데요. 많은 기업들의 주주환원 정책이 개선됨에 따라 지금은 분기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이 보통주를 기준으로 15개나 됩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텔레콤, CJ제일제당, KB금융, 신한지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기 배당을 실시한다는 자체가 주주환원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내용이니 이런 기업들은 꾸준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이 15개의 기업에 다 투자할 필요는 없으므로 이 중에 배당 측면에서 가장 좋은 기업들을 선별해 보겠습니다. 투자자로서 당연히 배당률이 높은 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제가 각 기업들의 2022년 예상 배당률을 비교해봤습니다. 다만 아직 2022년 4분기가 끝나지 않아 4분기 배당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의 예상 배당금은 네이버 증권에 공시된 최근 3개월간 증권사에서 발표한 컨센서스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배당률을 계산한 주가는 촬영 당일인 2022년 11월 11일의 기준 시가로 설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연말에 기업별로 확정 배당금이 어떻게 책정되냐에 따라 그리고 연말에 각 기업들의 주가가 얼마냐에 따라 배당률도 계속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 본인이 투자할 시점의 주가와 배당률을 꼭 다시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분기 배당을 진행하는 국내 기업 15개의 배당률을 살펴보면 많게는 7.4%에서 적게는 1.2%까지 다양하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 우리는 당연히 배당률이 예적금보다 많이 받는 기업에 관심을 가져봐야 합니다. 요즘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예적금 금리가 5% 정도라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배당률이 5%보다 낮은 기업이 제외되게 됩니다. 물론 배당률이 5%보다 낮다고 해서 절대 나쁜 기업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기업은 투자하기에 너무 좋은 기업인데요. 하지만 오늘 주제가 배당률에 초점을 맞춘 배당주에 대해 알아보는 콘텐츠이니 이 점 참고해서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배당률이 낮은 기업 5개를 제외하고 남은 기업들을 이제 배당 성장률을 기준으로 선별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배당을 꾸준히 늘려왔던 기업이라면 기업이 함께 꾸준히 성장했다는 뜻이고 앞으로도 주주들에게 배당을 안정적으로 꾸준히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0년을 기준으로 최근 배당을 꾸준히 늘려왔던 기업 또는 작년을 기준으로 올해 배당이 성장할 것 같은 기업은 SK텔레콤, KB금융, 신한지주, K카로 총 4개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총 4개의 기업을 시가총액 기준으로 순번을 매겨 우리가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업의 시가총액이 크다는 것은 주가의 변동성이 낮아 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KB금융과 신한지주는 시가총액이 20조에 육박하고 SK텔레콤 역시 요즘 시가총액이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지만 그래도 여전히 11조를 넘는 거대 기업입니다. 하지만 K카는 앞서 보여드린 3개 기업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배당금을 지급한 지가 2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배당주를 모아간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직 다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기에 최종 리스트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기준을 거쳐 국내 분기 배당을 주는 3개의 기업을 뽑아봤는데요. 이제 이 3개의 기업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시총 1등 기업인 KB금융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의 주가 흐름을 보기 위해 네이버 증권에서 5년간의 차트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2020년 3월 코로나 때 저점을 찍고 꾸준히 상승하다가 올해 초부터는 살짝 하락해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최근 주가가 하락하면 우리는 기업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돈을 못 벌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영업이익이나 자기자본이익률인 ROE 수치를 확인해 보는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ROE는 자기자본 이익률이라는 것인데 자기자본의 운영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반영하는 지표입니다. KB금융의 경우 영업이익과 ROE 수치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론 2021년의 수치가 확 올라간 거에 비해서 올해는 그 상승폭이 좀 낮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두 가지 지표가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이 기업이 쌓아두고 있는 돈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배당을 늘려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생기게 되고 덕분에 요즘과 같은 약세장 시기에도 하방 지지선을 형성하며 주가의 하락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기업은 신한지주입니다. 마찬가지로 금융주다 보니 앞서 본 KB금융과 비슷한 주가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 저점을 찍고 꾸준히 상승하다가 올해 초부터는 살짝 하락한 후 횡보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과 ROE를 살펴보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 그 상승폭이 KB금융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지지부진한 주가를 형성하고 있지만 나중에 전체 시장이 반등할 때 KB금융보다 더 크게 반등할 수 있다고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기업은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도 2020년 코로나 때 저점을 찍고 작년 말까지 V자 반등을 통해 크게 상승했다가 올해 초부터 다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영업이익도 안정적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편 ROE는 작년도에 유독 미친듯이 높은 수치를 기록해서 그에 비해 올해 ROE가 낮아지는 것 아닌가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작년의 수치가 유독 높았던 것이지 전반적으로 보면 준수하게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앞서 살펴본 3개 기업이 모두 좋은 기업이라는 것을 알았으니 분기 배당을 얼마씩 주고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직 4분기 배당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이버 증권에 나온 컨센서스 평균값을 통해 예상치를 바탕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배당률이 가장 높은 SK텔레콤부터 보겠습니다. 1, 2, 3분기는 830원의 배당이 책정되어 있고 아직 4분기 배당은 확정되지 않았는데요. 3개월 동안의 증권사들이 전망하는 2022년 SK텔레콤의 배당금은 평균이 3,448원이기 때문에 4분기 예상 배당금을 958원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실제 연말에 확정되는 배당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이렇게 SK텔레콤의 올해 예상 배당금은 3,448원인데요. 촬영일 기준 주가를 통해 배당률을 계산해보면 6.8%의 배당률이 나옵니다.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죠. 참고로 SK텔레콤의 배당 지급 일정은 매년 5월, 8월, 11월 그리고 다음해 4월입니다. 다음은 KB금융을 살펴보겠습니다. 1, 2, 3분기에는 500원의 배당을 지급했고 아직 4분기 배당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예상 배당금을 살펴보면 금융주다 보니 4분기 배당을 훨씬 많이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래서 찬바람이 솔솔 불면 금융주에 관심을 가지라는 말이 있나 봅니다. 여하튼 KB금융의 올해 예상 배당금은 3,263원인데요.
촬영일 기준 주가를 통해 배당률을 계산해봤더니 6.6% 정도가 나왔습니다. 추가로 KB금융의 배당 지급 일정은 SK텔레콤과 동일한 5월, 8월, 11월 그리고 다음에 4월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기업은 신한지주입니다. KB금융과 동일하게 금융주다 보니 1, 2, 3분기에는 다소 적은 400원의 배당을 지급했고 4분기 예상 배당금은 다소 많이 지급할 것으로 계산됩니다. 결과적으로 신한지주의 올해 예상 배당금은 2,412원이고 촬영일 기준 주가를 통해 배당률을 계산해봤더니 6.5% 정도가 나왔습니다. 추가로 신한지주의 배당 지급 일정은 5월, 8월, 10월 그리고 다음에 4월입니다. 앞선 두 개 기업과는 다르게 3분기 배당을 10월에 준다는 것이 차이점이라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국내 분기 배당을 주는 3개의 기업을 선정해 봤는데요. 3개의 배당률의 평균값을 계산해 보면 6.6% 정도가 나옵니다. 국내에 투자하면서 안정적으로 연간 6% 이상의 배당을 꾸준히 받을 수 있다면 괜찮은 거라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만약 우리가 이 3개의 기업에 1억 원을 투자한다면 얼마의 배당금을 받게 되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1억 원을 가지고 3개의 기업에 정확히 3분의 1씩 나눠서 투자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억 원 투자 시 받을 수 있는 연간 배당금은 660만 원 정도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사항은 바로 배당 소득세입니다. 배당 소득세는 배당금을 받을 때 적용되는 세금인데요. 배당금이 2천만 원 이하인 일반적인 경우라면 보통 15.4%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반면 배당금이 2천만 원이 넘으면 배당 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우선 오늘은 배당금이 2천만 원 이하인 일반적인 경우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받게 될 660만 원에서 15.4%의 배당 소득세를 제외하게 되면 실제로 내 계좌로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은 5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이 금액을 12개월로 나눠보면 우리는 매달 46만 원 정도의 배당금을 받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당주는 주식 수를 늘릴수록 자신에게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 둘 수 있는 안전한 투자처입니다. 배당주의 경우 꾸준히 모아가다 보면 요즘과 같은 약세장일 때 더욱더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데요. 실제로 배당률이 높은 기업일 경우 약세장에서도 상대적으로 변동폭을 최소화하며 주가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주가가 오르니 시세 차익을 노려볼 수 있어서 좋고 반대로 경기가 좋지 않을 때도 꾸준히 지급되는 배당금을 받으면서 버틸 수 있으니 기업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장기 투자나 노후 대비를 하기에 적합한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요즘과 같은 고환율 시기나 약세장 시기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국내 분기 배당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점점 주주 가치에 대하여 고민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며 분기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배당금을 꾸준히 지급하는 것이 기업의 자랑이라 생각할 정도로 꾸준한 배당금 지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도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분기 배당을 실시하며 우리 투자자들이 더 장기적으로 다양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